자, 이제 그만 기다리고 시작할게요. 오늘 토픽 제목은 이제 물리학 공부 가이드에 관한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더 잘할 수 있는 까닭은 중등을 가르치다가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영재고나 과고만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일반고. 그래서 학년이 낮은 친구들부터 재수생까지, 그 다음에 물리원 입문반부터 일반 물리 수업까지, 고대에서 이제 일반 물리 수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에 관해서 큰 그림 이제 제시를 해드릴 수가 있죠. 자, 그런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자, 토픽 이제 세 번째 6가지인데 첫 번째는 영가고 살아남기라고 써놨어요. 보통 저는 이제 세종가고를 가르치는데 12월 달에 신입자 합격생 반을 만들면은 이제 어머님들이 학원을 이렇게 여러 군데 설명을 다니시거든요. 근데 그때 어머님들은 아주 위풍당당하고 어깨도 빵빵하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보통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이제 1, 2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누적 2등급 이제 11%니까 90%는 선생님 어떡해요? 라는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 영가고를 진입하는 입시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염려하거나 관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서 낙오되지 않으려면은 얼마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꼭 영가고를 가지 않더라도 이제 일반고 자사고에 가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 있어야 되는지. 근데 이제 두 가지가 물리 완투나 일반 물리랑 이제 쏟아 부여야 될 포션이 좀 다르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고요. 또 초중등 때 이제 물리 공부를 하다 보면은 원을 또 들어야 되는지 투를 가도 좋은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거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나중에 이제 제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22년도에 이제 조졸 조진으로 설복학 고연에 입학한 친구들, 세종가고 친구들이 후기가 들어 있는데 이 친구들이 굉장히 좋은 내신을 유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가 좋은 건지 노력이 필요한 건지 조금 현장에서 보이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제 수업을 듣게 되면은 이제 선행을 하는 상황이 되는 건데 제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선행을 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할게요. 저는 사교육 자체는 거의 한 2009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아주 옛날에는 이과 수학을 포함해서 수학 주류의 수업을 하다가 전공이 물리다 보니까 이제 물리 수업을 했어요. 이제 굵직한 포지션만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일단 고대에서 초빙 교수를 했었는데 요때 일반 물리학 및 실험을 강의를 하다가 이제 과고 학원을 처음으로 이제 진입하게 됩니다. 그때 수강생 중에 이제 영각으로 준비했던 친구가 제 수업을 들으면서 일반 물리 수업이 너무 좋다. 선생님 사교육 하시냐? 사교육 한다. 우리 대표님 한번 만나봐라 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과거로 수업을 이제 처음 진입하게 돼요. 그래서 세종과고를 들어가고 나서 지금 세종과고에서의 입지는 세종과고를 지도하는 학원 중에서 거의 삼성, LG급의 메이저 학원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한 10년 정도 되셨고 저는 이제 올해가 만 3년 차가 넘고 4년 차인데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AP 수업에 한 3분의 1 정도를 제 수업을 듣고 있고 그 다음에 2학년 친구들도 조졸조진한 친구들이 17명인데 그때 지난해 당시에 그 중에 반절은 제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3년 만에 굉장히 포션을 많이 가져갔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수업을 잘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명인학원에서 일반고 지도하고 있고요. 스카이에듀에서 논술이라든가 자소서 컨설팅 이런 것들도 했습니다. 지금 오늘 기준으로는 올림피아드에서 이제 중등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찬에서 단대부고 물리를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브레인밸리에서 세종가고를 전담을 하고 있어요. 브레인밸리에서 세종가고는 이제 저만 가르쳐요. 저는 이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교육대학원이 아니라 일반 대학원의 자성반도체를 전공을 했고요. 그래서 교육학 전공이 아니라 물리 자체를 전공했다는 것을 어필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영가고에서 살아남는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한성이나 세종 같은 경우에는 한 학년에 인원이 좀 많죠. 그래서 150명 근처라고 치고, 그 다음에 영재고 같은 경우에는 뭐 120명 혹은 이제 더 적은 이런 상황이 됩니다. 우리는 기대하는 바는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가 들어가서 그래도 3등급 안에는 들지 않겠어? 근데 그거 엄청 빡세요. 매우 매우 빡세요. 한 이제 2등급까지가 이제 누적 11%고 3등급이 지금 23%가 되는데, 이게 등수로 치자면 150명 중에 16등, 150명 중에 33등 이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점수를 갖고 있는 친구들, 특히 저 2등급 안쪽을 볼게요. 2등급 안쪽, 예를 들어 이제 세종과고 기준인데 2등급 안쪽에 있는 친구들은 1학년 때 입학 당시에 이제 학생 카드를 만들어 보면 너 선행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니? 경시 입상은 있니라고 물어보면 물월 은상이 한 반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등급만 하면은 6, 7명이에요. 6, 7명 중에서 뭐 3명, 4명 정도는 물월 은상 정도를 갖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 친구들은 입학도 하기 전에 일반 물리 강좌를 바로 시작하면은 흡수가 바로 가능해요. 그러니까 미적분 표현이 가능하고 벡터 표현이 가능하고 그 이외에 뭐 기울기라든가 면적에 대한 직감이 이미 다 완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중3이 마무리될 때는 그 수준까지 도착해 있어야 여기 갔을 때 이제 1등급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평균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차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물투가 범위인 내신을 준비를 하다 보면은 기초 이론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서술형의 감점 사항들을 뭐 훈련하거나 아니면 하드한 문제만 차관을 가이드하거나 그 정도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숙제를 뿌리면은 이 친구들이 보통 1학년 때 한 최소 1000개에서 1500개 한 주에 이제 소화해야 되는 숙제가 그 모든 과목 그 정도 분량을 막힘없이 소화를 하죠. 엄청난 속도가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물투를 한 적이 있어 물투 할자로 급이 아니라 물투를 다른 친구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수준으로 도착을 해 있어요. 1학년 때 3월 달에 계약을 하기 전에 그 친구들이 1, 2등급 안에 안착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밑에 이제 한 3등급부터 3등급, 4등급부터 있는 이 친구들은 그 물원의 가장 어려운 데가 이제 역학 킬러인데 여기가 해결이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풀 능력이 없죠. 선생님, 과거인데 물원 역학을 왜 해요? 합니다. 이 문제가 많이 어려워요. 쉽게 말해서 20번 문제가, 그러니까 고3에 보는 모의고사 수능 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수능 문제 20번이 이제 킬러인데 그거를 서술형으로 바꿔서 내면은 그게 곧 킬러 문항이 되거든요. 그거를 푸는데 시간이 뭐 한 15분 가까이 걸리고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기대하는 수준은 한 6, 7분 만에 원래 풀어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불가능한 상태고, 그 다음에 몰투 같은 경우에는 문풀 가능하지만 현재 느림. 이야기는 뭐냐면 물1은 정말 빨리 지나가요. 그 다음에 물2 위주의 내신을 하게 되는데 그 물2가 지금 신하이탑이랑 구하이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정이 돼서 신하이탑이 교과 과정에도 불구하고 구하이탑 콘텐츠들이 나오는데 문풀을 하면은 앉아서 이해는 하지만 속도가 굉장히 느리니까 시험을 보면은 잘 볼 수 있는 성적이 무조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레파토리가 이런 거예요. 중간고사를 뭐 한 50등에서 100등 사이를 맞고 나면은 우리가 아직 적응이 잘 안 됐나 봐. 뭐 학원 옮기도 좋고 네가 과외를 해도 좋아. 더 파이팅 있게 해보자. 근데 기말고사 때 성적이 변할 수가 없는 게 일단은 학교 수업의 내용과 수준은요. 그 수업을 들어서 시험을 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학교 선생님의 수업의 수준과 콘텐츠도 이미 너희들은 다 할 줄 알잖아 이런 거예요. 이 친구들은 다 밖에서 배우는 친구들이고요. 그리고 학원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이미 다 배워온 상태로 입학을 한 상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를 대비하는 뭐 한 7, 8주 동안에 캐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됩니다. 일단은 물 원이 한 학기 만에 끝나고요. 굉장한 스피드.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될 게 물리만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들어가서 쫓아가는 건 그냥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인지를 하시면 돼요. 들어가기 전에 완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인원이 많으면 이제 100명 이후에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게 좀 슬픈 표현이에요. 아웃백이라고 불러요. 아웃백.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아웃백을 당하고 나면은, 분위기 겪고 나면은 이제 굉장히 쿨해져요. 왜냐면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나 봐. 중간고사를 한번 겪고 나서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동안에 무조건 강요와 압박으로 이걸 극복하도록 시켜야 돼요.
만약에 두 번의 실패가 이어지고 나면은 완전 쿨한 상태가 되고요. 그때부터는 자기의 위치와 등급을 그냥 안주하게 돼요. 이 친구들은 더 이상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친구들은 소위 뭐가 되는 거냐면 이탈을 하거나 혹은 나는 정시충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냥 수능을 봐서 대학을 갈게라고. 이 굉장히 이제 슬픈 상황이 돼요.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 1, 2 해봤어. 연각으로 애초에 빌드한 건 아니었는데 여차하다니까 기회가 돼서 들어갔고 급하게 겨울방학 동안 선행을 했어. 그렇게 준비해서는 짤 없어요. 영재고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위로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1학기 입학하고 나서 첫 중간고사부터 시험 범위는 그냥 일반 물리예요. 그러면은 학교에서 시험을 내거나 지도하는 수준이 물투는 이미 다 할 줄 알잖아. 근데 그 컨텐츠를 뛰어넘고 바로 일반 물리를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제 심지어 문제가 영어로 나오게 되면은 아이들은 이제 이것은 물리인가 영어인가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일반 물리가 완전히 준비가 된 상태로가 대학생으로 치자면은 대학교 1학년이 끝난 상황으로 고2을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아이가 기대했던 수준을 가지게 돼요. 엄청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고 및 자사고 케이스를 가보겠습니다. 일반고 자사고는 한 학년의 인원이 다르니까 자, 이건 좀 빼더라도 그러니까 최상급 친구들만 이야기를 할게요. 보통 연각고를 준비하지 않고 우리는 이제 일반고나 자사고로 갈게라고 하는 거는 압도적인 실력으로 의치대를 편안하게 갈 거야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12월 달에 신입생을 모아놓고 지도를 하면은 아 얘는 지금 일반 물리까지 준비가 됐으니까 충분히 잘하겠다라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마저도 이탈을 해요. 못 견뎌서 이탈한 게 아니라 이거 너무 생각보다 공부가 너무 빡센데 이럴 거면 그냥 일반고 가야지. 보통 아빠가 의사인 분들이 그냥 꼬셔요. 그렇게 일반고 가서 나이스하게 해라. 그 친구들이 어차피 일반고에 가서 앉아있고 모여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제 긍정적인 면은 뭘 볼 수가 있냐면은 연가고 내신 같은 경우는 이제 물투나 일반 물리를 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있고 수준에 대해서 분별력이 있어 차이가 나요. 근데 일반고 내신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고3 모의고사 수능 기출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상대적으로 쉬우니까 저 녀석이 물리 덕후야? 영재고 갈급이었어? 쟤도 다 맞고 나도 다 맞으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둘 다 맞아야 돼요. 압도적으로. 그래서 물원을 제가 권하는 거는 예비 고3 수업을 예비 고1 때 수강할 수 있는 수준이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수능 문제인데 내신이랑 관련이 있나요? 당연히 관련이 있죠. 반대보고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물원이 이제 고2 내신 때 하게 되는데 그 내신 문제는 전부 다 어디가 기반이냐면은 평가원 모의고사 기출이 다 기반이에요. 그리고 역시나 일반고 자사고 같은 경우에도 학교 선생님이 하는 수업의 수준과 내용은 그 모의고사를 풀 수 있도록 가르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아이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책을 딱 하나 꽂아주자면은 그 마더텅이나 뭐 자이스토리나 풀스로 이렇게 5개년 기출문제 모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비 고1 들어갈 때 풀리고 있어. 한두 번이 복기가 돼. 그 정도 애들이 내신을 다 맞거나 하나 틀리거나 그게 딱 나와요. 그래서 일반고나 자사고 하는 경우에는 물원을 완벽하고 단단하게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드맵을 가볼게요. 시작하는 학년이 뭐 초5, 초6도 있고 뭐 늦으면 뭐 중1, 중2도 있는데 연가고를 준비하는 테크랑 일반고를 준비하는 테크를 제가 구분을 좀 해드릴게요. 이것 말고도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지만 그냥 좀 거시적으로 가이드를 한다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맨 처음에 학년이 어떻든 간에 물리원에 입문을 하게 되면은 전자계랑 파동을 손대지 못하더라도 뭐 시간이 없어서 무조건 역학에 집중하는 게 최고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물원 첫 선행을 맡기면은 20회 강의를 할 수 있다고 치면은 마음 같아서는 15회를 역학을 하고 싶어요. 이게 시간이 지났을 때 도움이 되고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근데 보통 학원에서 4달짜리 프로그램 짜면 이제 16회인데 역학이 끝나는 타이밍이 5회, 6회 차에서 끝나요. 그걸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무것도는 뭐냐면
평가원 모의고사를 풀 줄 아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 선행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물1이 크게 세 단원인데 역학 전자기 파동을 하는 동안에 역학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근데 굉장히 이거 힘들고 지루하고 괴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입문반을 꾸리면은 요 역학을 하는 동안에 이탈이 가장 많은데 역학을 시작하면 오르막길이에요. 바로. 오늘보다 다음 수업이, 다음 수업부터 그 다음 수업이 계속 오르막길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탈하는 친구들이 아주 바닥인데도 이탈을 안 하고 참고 견디는 애들이 있고 얘는 할 만한데 왜 나갔지? 라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참고 견디면은 결국엔 물론은 또 듣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극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런데 중간에 더 할 줄 아는데 이탈한 친구들은 보통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은 자기가 그동안 계속 잘했으니까 이기는 게임만 해온 거야. 근데 이 지는 시합을 하기가 싫은 거지. 아빠랑 친구들이랑 게임을 할 때 자기가 축구 게임을 잘해. 그럼 자기는 축구만 하고 싶고 농구 게임 자기 잘 못해? 난 농구 게임 싫은데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역학은 반드시 고생해서 극복해야 될 첫 단계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물리1을 이제 반복하게 되는데 역학에 집중을 했으니까 이제 이 역학 평가원 킬러를 푸는 거를 자꾸 도전을 해야 돼요. 요거의 수준은 고3 애들이 수능 볼 때 못 풀고 안 푼다는 19번, 20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 푸는데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 있고 고민 많이 하는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공부하다 보면은 그것보다 중간 아래를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거를 함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선행하는 초중 저학년들 데리고 선행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이걸 하질 않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해요. 언제 하냐면은 시즌 1이든 시즌 2도 언제든 반복하던 역학이 끝나는 타이밍에 이거를 해요. 이거를 3번을 풀죠. 어떤 식으로 하냐? 20개 정도 정해놓고 문풀을 다 해줘요. 그래서 내가 문제풀이를 다 해줬으니까 복습을 해. 영상을 보고. 그리고 똑같은 문제를 다시 볼 거야. 복습을 해봐. 해서 시험을 보자. 평균이 한 50점 이하로 나와요. 그 똑같은 시험을 한 번 더 해요. 또 공부를 할 시간을 줄게. 근데 보통 아이들이 복습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그 평균이 보통 한 수업을 하고 나면은 이제 100점 만점에 50점이 나오는데 그 안에서도 8, 90을 맞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물1이 두 번째구나. 그 친구들이 제가 좋아하는 어떤 깊이 있는 공부를 원하고 복습하는 그 친구들. 저는 걔네들을 데리고 물2 올라가는 걸 참 좋아해요. 자, 그래서 1, 2번 하고 나면은 이제 물2를 입문을 하게 되겠죠. 1에서 했던 역학이랑 차원이 또 달라요. 차원이 그냥 숫자로 달라요. 1차원 운동에서 2차원 운동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는 뭐 시그마도 들어가 있고 적분 자체는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벡터 표현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풀이하는 동안에 식이 좀 많아져요. 연산을 하는 훈련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위 어려운 문제는 난이도 자체가 높다기보다 전에는 식 2개만 연립하면 되는데 이제는 3개, 4개를 연립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역시나 물2도 시간이 내 맘대로 선행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오로지 역학만 시키고 싶어요. 오로지 역학만. 이게 나중에 연각으로 진입한 이후에 도움이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연각으로 이제 진입한 친구들 중에서 역학이 공부가 안 돼 있는 애들은 그때는 지도해서 올릴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은 스피드랑 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가르쳐 새겨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완성이 된 차로 들어와야 돼요. 자, 1, 1, 2, 2. 자, 2를 그 다음에 반복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이제 전자기 파동, 물2에 관한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하긴 하는데 목표 지점이 너 이거 풀 줄 알아? 풀어봐. 이게 아니라 서술형을 풀 수 있어야 돼요. 연가고 문제는 특히 영재고는 어차피 문제 다 서술형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계산을 해서 답 찾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서술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 공부를 시키고 나서 연가고로 들어가야 안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준비가 되고 우리 애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물올을 목표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요. 공부가 많이 돼 있으니까 물올도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입학전에 이제 최상위 팀을 꾸리게 되겠죠. 최상위 팀을 꾸리게 되면은 그때 이제 남들 하는 공부 말고 뭘 해야 되는 거냐면은 1에도 없고 2에도 없었던 컨텐츠가 있어요. 이 컨텐츠가 이제 입학 이후에 내신을 괴롭히는 코어가 되는 거예요. 그 공부를 저 타이밍에 하는 거예요. 1에도 없고 2도 없는 거. 얘는 보통 그 신입생 합격자반을 뿌리게 되면은 물2의 일반적인 내용을 다 루틴하게 하거든요. 작년도, 그전에도. 영재고 애들 모아놓고, 과거 애들 모아놓고 다 루틴을 수업을 해요.
그런데 걔네들은 잘하는 애들은 그 수업에 들어가면 어차피 모의고사 보면 맨 앞에 있고 상위 그룹 애들이에요. 걔네들한테 무난한 수업이에요. 그 수업을 듣고 있으면 안 돼요. 할 줄 아는 걸 들으면 안 되지. 걔네들은 팀을 꾸려가지고 일반 물리 컨텐츠를 해야 돼요. 기출 기반에. 자기 학교 기출 기반에. 이게 바람직한 공부예요. 제가 세종가고 1학년 수업은 조금 막 살집을 안 키우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잘 보든 못 보든 완전 메뚜기예요. 잘 보면 자기 탓, 못 보면 선생님 탓이고 내가 열심히 선생님 열심히 해주는 안 해도 어차피 막 이동을 해요. 그래서 걔네들 데리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학원 여러 군데 다니고 나면은 이제 머리가 커지잖아요. A 학원은 뭐가 좋고 B 학원은 뭐가 좋고 C 학원은 뭐가 좋은지 그때서야 각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세종가고 애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인원이 팍 늘어요. 2학년 2학기 때가 가장 피크가 돼요. 인원수가 제일 많이 되는. 오히려 H나 학원 이름 이제 녹화 중이라서 노출할 수는 없으니까 뭐 H 학원이나 이제 그런 데들은 1학년 때는 당장 한 반에 5, 60명 싹 들어가 있거든요. 2학년 말 되고 3학년 AP 할 때는 거기에 2명, 3명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이제 수업의 차이를 아는 거지. 뭐가 더 좋은지.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종가고 연속 3년간 맨 앞에 있는 1, 2등급 팀이 계속 제 수업을 들어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의 엄마들 라인이 그대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라인이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러면 그 라인에서 이제 먼저 연락이 오죠. 최상위 팀 그 그룹의 한 학년 밑에 후배들이에요. 선생님 수업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걔네들 데리고 루틴한 수업 아니라 이거 해요. 그래서 요거를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 수준까지 준비가 되고 나면. 자, 일반고 4사고 같은 경우에는 물원을 반복하는 게 사실 가장 좋아요. 그리고 목표 지점이 명확합니다. 그냥 고3 수능을 잘 풀 수 있는 상황이면 돼요. 내신이랑 똑같아요. 어차피. 자, 물리원 입문하면 역학 집중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물원 반복하게 되는데 평가원 킬러 하는 것도 똑같아요. 여기서 방향의 차이는 뭐냐면은 이 반도체 및 파동, 우리가 물투로 갈 때는 역학만 계속 집중했었는데 물원만 하겠다는 얘기는 일단 내신을 압도적으로 다 맞겠다고 목표를 삼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랑 파동 부분을 이제 여기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암기 기반이라고 생각해서 빠르게 짧게 공부를 하고 내신을 들어갔는데 완벽해야 돼요. 단 하나도 안 틀리게끔. 그래서 여기서 원을 더 공부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투를 가게 되면은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역시나 역학을 하게 되는데 선생님 우리 아이 물투는 안 할 건데 여기 물투는 왜 가요? 이 역학을 하고 나면은 물원에 있는 역학 킬러가 이제 쉬워져요. 그걸 위함이에요. 우리가 자동차 레이스를 할 건데 2000cc로도 충분히 달릴 수 있지만 4000cc로 달리면 전부 다 안락하잖아요. 그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투 역학을 하고 나면은 물원의 역학은 이제 쉬워지는 상태가 되고, 단 하지 말아야 할 단원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 트랜지스터, 렌즈, 양자역학 이런 것들은 어차피 스노고는 그날까지 얘한테 중요한 단원이 한 번도 되질 않아요. 여기는 이제 시간을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파트를 선택적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물투를 한 바퀴 루틴하게 돌리자라는 그런 거 말고. 그 다음에 물원 전범위 고3 모의고사 시작. 이게 이제 중3 때 하는 거죠. 제가 지방에도 이제 수업을 방학특강을 나갈 때가 있는데 가끔 중3인데 고3 수업을 들어와서 앉아있는 애들이 있어요. 예비 고3 수업. 그러면 봐도 그냥 어려. 애기해.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대치동에서 거리가 먼 아주 똑똑한 그런 친구들. 근데 그 친구들 보면은 고3보다 훨씬 더 스피드 좋고 풀이 좋고, 저는 객관식 문제도 항상 서술형으로 쓰는 걸 강조하는데 그것조차 역시 마음에 들어. 그런 애들이 너는 지금 딱 들어가면 압도적으로 1등이다. 이게 딱 나와요. 그 상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중3 때 예비 고3 수업이 수강이 가능한 상황. 그러면 내신, 수능 두 가지 다 완성이에요. 고2 들어가고 나면 이제 뭐 하는 거냐면은 물리가 완성이 됐으니까 시간을 많이 쓸 필요가 없잖아요. 학습량을 줄이고 수학을 더 하면 되겠죠. 국어, 영어를 더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는 이거를 해요. 타임 어택 훈련. 이건 뭐냐면은 학교 시험도 그렇고 모의고사도 그렇고 어려워서 못 푸는 거 아니고요. 실수해서 틀리는 거 아니고요. 그냥 시간이 모자라요. 기기적으로 푼다고 하죠. 이 영가고 출신들이 재수 반수 하면서 뭐 시대인재나 이런데 그 재수생 뭐 센터에 다시 들어가서 공부를 하잖아요. 뭐 그 친구들이 얘기를 하는 게 일반고 애들이 완전 기계적이다. 거의 자판기 수준이다. 문제를 넣으면 답이 바로 나온다.
그러니까 속도전이 다 완성이 되어 있는 친구들이에요. 일반고의 상위 친구들은. 그러니까 그 상태가 이제 되면 돼요. 속도전. 이때는 뭐 서술형으로 쓰고 자시고 차간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답만 빨리 가는 거 훈련하면 돼요. 만약에 물원 모의고사를 보고 있는데 시간이 남는 수준이 됐다? 그거는 완전 완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이 남는 수준이 되면. 저도 예비고사 애들 가르치면은 모의고사가 30분 동안 시간을 보는데 항상 연습을 할 때 25분 훈련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 중에서 마지막 4번째 페이지가 킬러인데 요 3페이지를 도착하는 걸 12분을 강제를 해요. 12분 안에 이거 다 풀고 마지막 한 페이지에 13분을 써라. 그러니까 속도를 굉장히 많이 올려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요거는 이제 물 원을 반복할까, 그러니까 물 원이 끝나고 이제 어머님들이랑 상담 전화를 하면서 물 원을 반복할까, 물 투를 반복할까. 사실 왕도는 없지만 이런 생각을 좀 하시라고 제가 준비를 했어요. 요거는 이제 무엇에 관한 거냐면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물투로 넘어갈 것인가. 이 화면은 컷더로프라는 그 게임의 화면이에요. 아마 이제 이 화면이 먼저 재생이 될 거예요. 요 개구리가 실에 매달려 있는 사탕을 먹을 수 있게 우리가 사탕의 실을 끊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줄이 매달려 있고 내가 요거를 탁 끊으면 끊어지고 탁 끊으면 끊어지고. 이건 이제 실패를 한 거죠. 개구리 입에 넣었어야 되는데 못 넣었으니까 다시 시도해 봤어요. 여길 잘라보고 저 별도 먹었고 자르고 또 실패했네. 다시 한번 시도해 봤어요. 어떻게 해야 별을 3개를 다 먹을까? 요렇게 했더니 별 3개를 다 먹었구나. 자, 그런데 이 게임은요. 별 3개를 먹지 않아도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맨 처음에 했을 때부터 저는 2개 잘라버리고 그냥 얘만 먹고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 버렸어요. 둘 다 다음 스테이지로 갈 수 있는데 얘는 별 3개를 먹고 다음 스테이지를 간 거고요. 얘는 이제 별을 2개만 먹고 다음 스테이지를 간 거예요. 원을 반복을 하고 2를 갈지 아니면 원에서 끝나고 2를 갈지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각 단원마다 완성도를 완벽하게 채우면서 갈 것인가 아니면은 일단 다음 스텝을 갈 수준은 됐으니까 일단 빠르게 갈 것인가. 이건 좀 색깔이 달라요. 보면은 어머님들 중에서 자기가 이제 사교육을 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조금 선호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거를 선호하거든요. 완벽하게 해주세요. 중고, 이 초중에 물리 선행을 하는 수업이 여러 학원이 있고 더 대형 학원도 있지만 저는 제 색깔을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진도보다는 깊이예요. 무조건. 그래야지 나랑 공부를 한 게 나중에 의미가 있으니까. 저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때때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야, 빠르게 3번 해도 훈련은 돼 라고 하는데 요거는 조금 선택한 못인데 제 가치관은 이것에 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일반고를 나오고 이제 고대를 가긴 했지만 수학이나 과학이나 모든 공부를 저는 독학을 했어요. 독학의 장점은 뭐냐면 느린 대신에 다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보통 수학도 2학년, 3학년 되고 나면 일반고 친구들 수원 다시 해야 돼, 수도 다시 해야 돼, 물론 리뷰해야 돼. 저는 공부가 다시 리뷰하는 공부를 하진 않았어요. 단 한 번에 천천히 완벽하게. 때때로 지금 나이가 40인데 그때 교과서의 한 장면이 기억 남을 정도예요. 혼자서 고민하는 이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가르치는 걸 좋아해요. 제 수업에 아이를 넣으시면은 이런 가치관에 동의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물 원을 다 못 돌릴 수도 있어요. 지난 시즌에도 사실 다 못 돌렸어요. 몇 개는 뺐어요. 그래도 저는 깊이가 우선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물원은 물투랑 뭐가 달라요? 물투는 물원에 심한가요? 물원을 안 하면 투를 못 가나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그 교재팀이 박사 과정 후배들로 이루어진 교재팀이 교재 작업을 할 때 우리가 콘텐츠를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은 일반 물리에 있는 토픽으로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물원 그다음에 물투 일반 물리를 갖는 개념이 아니라 일반 물리 기준으로 분류를 한 다음에 물원 컨텐츠, 물투 컨텐츠 이런 식으로 가요. 요만큼이 지금 일반 물리 전체예요. 이 중에서 일부가 물원이고 이 중에서 일부가 물투예요. 어떤 거는 겹쳐서 심화가 되기도 하고 어떤 거는 그냥 파트 자체가 다르기도 해요. 그걸 조금 가이드를 해주자면 지금 왼쪽에다 1, 오른쪽에다 2 쓴 게 물1 컨텐츠고 물2 컨텐츠예요.
예를 들어서 직선 운동은 물원에서도 하고 물투에서도 해요. 근데 차이는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벡터 표현을 쓰기도 해요. 왜냐면 벡터를 배우거든. 뉴턴 역학은 물원에서도 하고 물투에서도 해요. 근데 차이는 뭐냐면 물원에서는 마찰력이 없는 거를 하고 물투에서는 이제 마찰력을 다루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원, 투 가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보면은 원이 혼자 있는 컨텐츠도 있어요. 그죠? 상대론에는 원, 투를 다 집어넣지만 얘는 특수 상대론이고 얘는 일반 상대론이에요. 뭐가 더 어렵냐면 특수 상대론이 더 어려워요. 물 원계가 더 어려워요. 왜냐? 물 투에 있는 그 일반 상대론은 암기예요. 그래서 보면은 1, 2가 대부분 겹치지만 2 자체는 이제 컨텐츠가 좀 더 다르고요. 그리고 또 사실 이런 생각을 해요. 물1을 아이들한테 단 한 번도 물원 책을 보여준 적이 없는 상태에서 야 이게 물리야 하고 물투를 주잖아요. 그럼 물투를 그냥 공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물원과 물투가 존재하는 걸 아이한테 가르쳐주지 않고 일반 물리 한글판을 갖다 주잖아요. 그냥 엄청 책이 두껍네. 그냥 공부하기 시작할 거예요. 사실 일반 물리가 두꺼운 까닭은 아주 바닥 기초부터 모든 설명이 다 들어있어서 그래요. 물원과 물투를 하지 않고 일반 물리 책을 독서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 바로 읽는 게 가능하고요. 예제를 보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중등 과학 정도가 끝났으면. 물원, 물투, 일반 물리는 꼭 스텝업이 아니에요. 그냥 과목 자체가 좀 다르다고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거나 포인트는 2의 역학을 하면은 1의 역학에 도움을 준다는 이 정도라. 그 다음에 2가 마스터가 안 되면은 일반 물리 내용을 수강을 할 수가 없는 뭐 이런 상황. 왜냐면은 너희들 다 알지? 하고 다 이렇게 수업을 해버리니까. 자, 이건 1, 2 분류고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영가고 내신 코어. 이거는 뭐냐면 자 보세요. 유체는 1, 2에도 없었네. 회로 이론은 1, 2에도 없었네. 그래서 영가고를 진학한 이후에 내신 공부를 하는 동안에 고생하는 파트죠, 이게. 바로 요게 1, 2가 훈련이 다 끝나고 우리 애가 최상급이 준비가 됐어? 그러면 마지막 겨울방학 입학 전에 공부해야 될 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틴하게 신입자 합격생 반에서 돌리는 거 플러스 팀을 구성을 해서 그 해당 학교 내신 기출 기반에 이 공부를 하면은 압도적으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세종가고 신입생 중에 제일 A급 팀들은 제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미 다 공부가 된 상태를 연중 내내. 왜냐면 2년 안에 공부를 끝내고 내보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물원 내신과 수능, 코어. 우리를 괴롭히는 건 하나밖에 없네요. 에너지 보전.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그래서 제가 물원도 역학만 팔아. 그 다음에 물투 영가고 안 갈 거라도 물투 역학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로지 괴롭힘 당하는 건 여기뿐이에요. 에너지 보전. 자, 그런데 에너지 보전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너 뉴턴 할 줄 알지? 하면서 들어가 있어요. 직선 운동 할 줄 알지? 하면서 들어가 있어요. 사실 근데 여기도 동그라미를 치고 싶었는데 직선 운동은 쉽고요. 뉴턴 역학도 쉬워버려. 사실 이렇게 되거든요. 요 두 개가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걸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오로지 이것만 틀려옵니다. 다른 데는 틀릴 데가 없어요. 이게 19번 아니면 20번이거든요. 재능과 노력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할까? 둘 다 중요하겠지만 오늘은 극단적으로 하나만 골라보자. 자, 하나만 골라볼게요. 에피소드를 조금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제일 뭐 세종과고 기준으로 R4이 좋다고 치면 뭐 서울대 의대 조절 조진 아니면 뭐 연대 의대 조절 조진 서울대 의대는 3학년까지 맞춰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의대를 가거나 서울대 의대를 타깃을 하려고 3학년에 일부러 잔류하는 친구도 있고요 2학년 때 이제 연대 의대가 조절 조진이 되면 거기에 나간 친구들도 있고 그 A급 친구들 완전 준비가 됐었던 사실은 더 상위 뭐 서가형을 갔어야 될 친구들 이런 급이죠 걔네들을 보면은 야 얘 진짜 머리 반짝인다 보다 어떻게 이렇게 상상 이상으로 성실할 수 있지? 이게 포인트예요. 제가 내신 대비를 하게 되면은 유인물 점검편이라는 걸 만드는데 학교 프린트에 있는 문제들을 다시 풀도록 복귀하도록 만들어주는 교재예요. 그냥 복사가 아니라 서술형으로 다시 풀고 첨삭을 해주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해요. 평균적으로 3번 정도를 풀라고 시켜요. 3번은 풀고 봐야지. 그런데 3, 4, 5등급 친구들은 성의 없이 2번 하고 시험을 보게 들어가고요.
제일 최상위 친구들, 그러니까 지금 세종가고에서 이제 의대 한 3개 붙은 애가 내 학기 동안 점수가, 등수가 1, 1, 3, 1이었어요. 1, 1, 3, 1. 이 친구는 유물정보편을 나눠주잖아요. 이미 자기가 선생님 하나 더 주세요. 첫 번째부터. 본인이 더 풀라고. 그래서 내가 3번째 줬을 때는 선생님 이거 오늘 풀면은 거의 한 6번째 됩니다. 이런 상황이 돼요. 근데 그거 문제 쉬워요. 애들 다 풀 줄 아니까 귀찮아서 안 푸는 거예요. 근데도 왜 반복해? 더 완벽하고 속도가 살아있게끔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꽉 차 있어서 쓰고 싶은 문장과 글자가 쏟아지는 상황. 근데 보통 아이들이 공부를 어디서 멈추냐면 나 그거 할 줄 알아 에서 멈춰요. 그리고 시켜보면 조금 생각 안 나는데 실수했어. 이래버리죠. 이거 그냥 딱 4, 5등급 친구들이에요. 할 줄 알아 라고 아이들이 얘기했을 때 너가 한 5% 정도 할 줄 아는구나 라고 인지하면 적절해요. 그래서 다시 시켜야 돼요. 손으로 써봐라고. 제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다른 학원들이랑 가장 큰 특징은 수업 시간 내내 손이 엄청 바쁘고 힘들어요. 첫 수업을 보내고 나면은 첫 수업 후기가 엄마 팔이 끊어질 것 같아. 손이 아파 죽겠어. 무조건 손으로 써야 돼요. 보통 2번 내지 3번을 써요. 똑같은 내용을. 어떻게 그렇게 쓰는지 일단 수업 내용 좀 가이드를 해드릴게요. 자, 제일 중요한 거는 반복, 근성, 노력이에요. 근데 이 반복이 굉장히 지겹고 힘든 일이에요. 왜냐면 같은 걸 또 풀어야 되니까. 그런데 애들이 같은 걸 반복해서 풀 때마다 더 간단해져요. 왜냐면 안 써도 머릿속에서 돌아가니까. 그게 필요하고 플러스 서술형이 더 나이스해져요. 지난번에 이렇게 썼다가 나한테 첨삭받아서 맞다 이렇게 표현하지 말라 그랬지? 이렇게. 그래서 반복 자꾸 시키는 거예요. 뭐 물리만 풀 게 아니라 이제 뭐 수학 포함해서 한 주당 쏟아지는 숙제랑 하면 어마무시하죠. 어떻게 이걸 다 풀지? 막 이런 수준이에요. 또 에피소드를 얘기해 주자면은 영가고를 딱 보내요, 어머님들. 중간이랑 기말이 끝나고 1학기가 마쳤어요. 그러면 학원에서 나눠준 프린트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분리수거를 한번 해야 돼요. 분리수거를 할 때 프린트를 우리 애가 공부를 이렇게 깨끗하지? 스테플러에 접힌 흔적도 없어요. 걔네들 학원에서 받아오고 실제로 넘겨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런 프린트가 훨씬 더 많아요. 왜냐면은 물리적으로 풀 시간이 없어요. 안 자고 안 먹고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수업 시간 안에 해결하는 수준 자체도 다르고. 제가 선행을 비니까 표현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은 오늘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하나하나 듣고 쫓아가느라 이해도 안 되고 힘들어 죽겠어. 근데 준비가 된 친구들은 저거 그렇지 저거 알지 맞아 하고 옆에다가 자기 해야 될 거 따로 오픈해 있죠.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풀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이 굉장히 좋죠. 안 쉬고 그냥 계속합니다. 하루 종일. 그런 상황이 돼야 되고 그게 1등이에요. 머리가 똑똑하게 피는 게 아니에요. 그 신입생 합격자만 하면서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는데 설명하고 있으면 여기 팔짱 딱 끼고 있는 애 있어. 자기는 원래 여기 이 학교로 왔어야 될 그 급이 아니래.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그래? 너 어차피 중간고사 끝나면 완전 깨갱이야. 중간고사 딱 끝나니까 바로 나갔어요. 날 보기가 쪽팔린 거지. 내가 손으로 그렇게 쓰라고 했는데 지 잘난 맛에 안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를 또 마주치면은 쪽팔리니까 수업을 못 듣는 거지. 깨갱 나간단 말이야. 어차피 어디 가서든 복구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머리가 똑똑해서 극복하는 거는 중학교 때 노멀한 친구들이랑 싸워서 이렇게 된 거지. 어차피 여기는 탑 오브 탑끼리 싸우는 장소예요. 여기는 성실이 압도적으로 필요해요. 자, 관대함, 경계 이 정도면 충분해. 아이들이 성적이 안 나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예요. 저는 보통 서술형을 자꾸 읽어보고 다시 말해봐 이제 이런 것들을 시키는 걸 좋아하는데 이걸 보면은 특히 이제 숙제 검사하면 적나라 하죠. 숙제 검사를 하다 보면은 답이 체크가 돼 있고 동그라미가 되어 있어. 그냥 노골적으로 해요. 디귿 나한테 지금 구두로 해봐. 말을 못하죠. 그냥 대충 한 거잖아요 지금. 어쩌면 답을 베꼈을지도 몰라. 아니 심지어 풀이가 적혀 있어도 아이들 지도하 보면은 내가 네 수준을 아는데 네가 요만큼 쓰고 이게 답이 나올 수가 없는데 이거 다시 한번 해볼래? 노골적으로 시켜요. 못 풀죠. 당연히 뜨끔하겠죠. 그리고 내가 그걸 가지고 잔소리 안 해도 내가 무슨 의도인지 아이들이 알 거예요. 내가 숙제를 똑바로 하지 않는 걸 선생님이 눈치챘다. 큰일 났다. 숙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제가 이제 퀴즈도 제가 직접 다 채점을 하고 숙제 검사도 제가 다 직접 해서 그래요. 제가 올림만 지금 조교를 안 돌려요. 다른 데서는 루틴하게 조교가 채점하고 뭐뭐 하는데 올림에 있는 아이들 퀴즈나 숙제는 다 제가 눈으로 봐요. 자존감 유지 이거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딱 2번의 기회밖에 없어요. 처음에 입학하고 나서 중간고사 망치고 나면은 그때는 엄마랑 아이들 파이팅이 있어요.
기말에 2번 연속의 실패가 나오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완전 무너져요. 엄마가 어디 창피해서 얘기도 못 하고요. 심지어 걔네들 데리고 내가 수업을 하다가 성적이 올린 애들도 많은데 나중에 보니까 너 성적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왜 자랑을 안 해 나한테? 아니 100몇 등에 있다가 50등 가기 무슨 자랑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야. 내가 그때 엄청 많이 오른 건데 자존감이 다 무너져서 앉아있는 동안 아이들 질문도 안 해요. 자존감이 다 무너져서 애들끼리 파이팅 있을 때는 야 그거 탐 뭐래? 야 그 선생님이 나온다 그랬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이젠 그런 거 참여하지도 않아요. 이게 당하면은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아이들은 공부를 스스로 알아서 하지 않거든요. 무조건 강요와 압박을 해야 돼요. 아이들이랑 상의하면 안 돼요. 아이들이랑 상의하면은 얼마나 힘든지 들어주고 이해하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힘들지 이 수업은 쫓아갈 수 있니? 이런 걸 더 해볼까? 아니면은 기초 단계로 좀 옮겨볼까? 이런 상의를 하지 마세요. 무조건 참고 견뎌야 결론이 나올 일이에요. 아이랑 상의해서 아이랑 왜 상의를 합니까? 얘가 뭐 고2, 고3을 2번, 3번 했어요? 강사랑 상의를 해야죠. 언어 수준에 뭘 해야 될지 내가 다 아는데 왜 아이랑 엄마랑 둘이 상의해서 그걸 그만두는지 모르겠어. 특히 이 신입생 때 중간고사 끝나고 해 열심히 해. 그러면 엄마가 어떤 분이 눈물 흘리면서 아이가 너무 힘들대요. 얘를 잠깐 휴식을 줘야 될 것 같아요. 버닝 뭐라고 하죠? 하여튼 다 타버렸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얘네들은 연중 내내 탄 상태를 유지하는 애들이에요. 그냥 탄내가 나는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된다고요. 슬럼프는 극복하고 자시고 간에 그냥 다 무시해요. 그냥 참고 견뎌요. 오로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이랑 상의하면 안 됩니다. 엄마랑 아이랑 상의해서 잘된 케이스는 저는 단 하나도 못 봤어요. 너무 빡센가요? 자, 선행과 예습. 이거는 제 선행에 관한 가치관인데, 우리는 지금 초중에 물리 공부를 하고 있으면 선행을 보낸 거예요? 예습을 보낸 거예요? 그쵸. 선행이 목적이에요. 학년과 상관없이 물리1이라는 과목을 시작할 준비가 돼서 물리1이라는 과목을 했으면 물리1의 수준이 이만큼까지 나와야 물리1이 끝난 거지. 그런데 다수의 학원이 예습을 하고 있죠. 왜냐면 돌았는데 왜 못 풀어? 제 수업을 들으러 오기 전에 저는 제가 좋아하는 학생들은 다른 데서 물리 수업 많이 해본 애들이 좋아요. 제 수업 처음 듣는 애들은 제 수업이 좋은 줄 모르거든요. 근데 다른 데서 많이 들어본 애들은 제 수업이 좋은 줄 알아요. 고1, 2보다 고3이 좋아요. 고3은 모든 인강 다 들어보고 현장 강의도 다 들어봤어. 재수생 제일 좋아요. 자기가 나름 물리 공부가 굉장히 긴데 선생님 수업 괜찮다. 그러니까 준비가 된 애들은 이 수업이 좋은 줄 안단 말이야. 어쨌든 간에 왜 2번, 3번 돌리고도 그 상태야? 상담을 할 때, 초기 할 때 물1이 2번째예요. 근데 지금 이 상태면 안 되는데. 이런 애들이 수두룩 빽빽이에요. 그러니까 루틴하게 예습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습만. 자, 선행은 이렇게 해야 돼요. 물리1이 총 3개 단원이에요. 역학, 전자기, 파동이라고 칩시다. 보통 학원에서 이렇게 가르치죠. 역학도 이만큼 하고, 전자기도 이만큼 하고, 파동도 이렇게 하고. 수업이 9번이면 3번, 3번, 3번. 균등 분배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안 해요. 시간이 지나서 최성훈이랑 같이 한 공부가 의미가 있고 도움이 되려면 어디만 빡세게 해야 돼요? 역학만 빡세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아무것도 안 하냐? 그렇지는 않고요.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두고요. 또 저랑 물리원 하는 친구들은 평가원 모의고사 기출까지 풀어요. 그래서 이 역학을 하는 동안에 메인 서플이라고 해가지고 하이탑 플러스 평가원 기출 같이 나가고 같이 공부를 해요. 그리고 제가 엄청 많이 몸풀해줘요. 매우 많이. 여기에는 이제 평가원 기출을 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때 가서 캐치업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힘을 쏟아야 될 때가 있고 덜 해야 될 때가 있고 아이들을 더 높이 올려야 될 때가 있고 그걸 확인해야 될 단원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수업 후기 이제 몇 개 보고 제 준비된 이야기가 마칠 겁니다. 이 각 수업 후기마다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이 친구는 이제 최근에 준 후기인데 꼼꼼히 설명도 꼼꼼히 잘해주시고 아니 뭐 다른 학원도 꼼꼼하게 해주지 어려운 문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같은 문제를 다루더라도 초중등을 데리고 이해시키는 방법이랑 일반고를 데리고 이해시키는 방법, 과거 상해들을 데리고 이해시키는 방법이 다 다르죠. 그 다음에 그 이야기와 예제, 그 다음에 그림을 잘 풀 줄 아는 게 강사의 능력이에요. 제가 이거를 잘해요. 제가 고대에서 일반 물리 및 실험 수업을 할 때 교수님을 제외한 강사가 26명이었는데 그들 중에서 강의 평가가 제가 압도적으로 한 3학기 연속 1등이었어요.
고려대학교 1학년 애들이 물리 수업을 여러 분반이 듣는데 저는 이제 가르칠 때 너희들이 아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항상 그 마인드예요. 아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 저학년 되려고 하면 더 밑에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자,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집중해야지 퀴즈를 잘 볼 수 있어서 딴 생각을 안 하게 돼요. 제 수업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이에요. 퀴즈에 대한 얘기를 이따가 할 건데 제 수업은 다른 데서 선행하고는 달리 수업 시간 내내 텐션이 긴장이 계속 유지가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숙제를 할 때 풀이와 오답을 꼼꼼히 시켜서 더 도움이 돼요. 그 어머님들이 원하시는 게 우리 아이가 꼼꼼하게 쓸 수 있게 해주세요잖아요. 그죠? 그거는 뭐냐면 관심과 잔소리를 해주면 돼요. 제가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숙제 풀었구나, 맞았구나. 근데 이게 네가 아무것도 안 쓰고 맞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물어야죠. 괴롭혀야죠. 다시 쓰라고 시키고. 자, 그 다음에 질문을 하면 항상 학생들한테 친절하게 설명해 주세요. 왜 다른 데서 질문을 잘 못하나? 분위기가? 대형 강좌에서는 루틴하게 선생님이 쏘쏘쏘쏘쏘 얘가 알든 모르든 쏘쏘쏘쏘쏘 정해져 있는 예제. 일단 저는 문제를 풀 때 제가 정해놓은 문제를 풀지 않아요. 숙제는 먼저 나가고요. 몇 페이지 몇 번 불러 이렇게 해요. 애들마다 궁금한 게 다르고 애들마다 수준이 달라요. 되도록이면 쉬운 문제들도 다 해줘요. 쉬운 문제 푸는 동안에 우리 애는 잘하는데 그거 들을 필요 없잖아요. 걔는 숙제를 하고 있으면 돼요. 어차피 제가 준 숙제가 많아요. 수업 시간 하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너가 풀 줄 안다고 믿겠지만 그 똑같은 문제 내가 풀면 배우는 거 또 생겨요. 선생님이 풀어주니까. 그 다음에 영상으로 다시 복습할 수 있어요. 모든 수업은 항상 녹화가 됩니다. 자, 얘도 진도를 나가고 당일에 배운 내용을 테스트하는 점이 정말로 좋았습니다. 개념을 배운 직후의 테스트를 위해 암기를 하니 개념의 세세한 내용까지 암기가 가능했고 저는 퀴즈를 보는데 퀴즈가 단어 자체는 좀 라이트한 느낌이지만 예를 들어서 오늘 판서 수업을 하는데 한 4페이지를 쓰잖아요. 그러면 2페이지 분량을 외운 채로 쓰는 퀴즈를 오늘 즉시 봐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업을 들을 때 애초에 아니 이걸 지금 다 외우고 써야 된단 말이야? 라는 마인드로 듣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양이 많기 때문에 우리 애가 똘똘해 찰칵찰칵 그렇게 단순 암기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에요. 양이 많아지면 이해를 기반으로 암기를 해야 돼요. 이거를 수업 시간 안에 마치는 게 중요해요. 왜? 이게 안 돼 있으면 어차피 숙제를 할 능력이 없는데 숙제를 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애들을 보내봤자 숙제를 못하고 안 하고 많이 틀리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도를 포기하더라도 이 퀴즈를 보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제가 통합과 물원, 물투 뭘 하든 간에 제 수업은 전부 다 당일 배운 수업을 다 암기를 하는 퀴즈를 항상 봐요. 그리고 이거는 모든 학생이 다 좋아하죠. 자, 그 다음에 수업 당일에 이해 기반의 암기를 마치고 집에 갈 수 있어서 개념 이해도가 확연히 깊어졌고 너무 좋아. 이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에 암기에 소요되는 시간도 줄어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람직하네요. 유쾌하고 귀엽다고 얘기를 하네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수업이. 이 친구는 세종과고 학생이에요. 60등에서 36등으로 올라갔으면 얘가 그게 된 거예요. 이미 준비가 된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변화를 못 갖는다고 했죠. 그죠? 변화를 가질 수 있는 타이밍은 언제냐면은 아까 물원에는 이게 나와요. 물투에는 이게 나와요. 라고 해놓고 물원 물투에도 없었던 영가고 내신을 괴롭히는 단원들이 있어요. 라고 했잖아요. 일반 분리 있는 거. 이제 걔네들은 같이 공부해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같이 바닥에서부터. 물론 맨 앞에 있는 최상위 친구들은 그게 공부가 다 됐지만 걔네들 빼고 그럼 얘가 36등이 3등급 바로 앞까지 간 거예요. 거기 있는 친구들은 어차피 다 모르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쫓아가는 게 가능해진 상황이 되는 거죠. 얘한테 정말 여러 번 쓰라고 했어요. 똑같은 프린트를 다시 또 줘요. 다시 쓰라고. 선생님 저 이거 풀었는데요? 응, 알아. 다시 써. 무조건 참고 견디고 그냥 하라고. 그래서 딱 한 번 오르고 나면 그 다음번에는 본인이 더 달라고 해요. 선생님 저 한 번 더 쓰게 새로 주세요. 라고. 그래서 성적이 오르죠. 수업도 간략하게 필요한 부분만 잘 짚어주시고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 주신다. 아니 뭐 강의력 좋은 건 당연히 기본 아닙니까? 강사. 자, 농담 잘 섞어지고 블라블라. 오케이, 좋아요. 그 또 재밌는 게 저는 이 저학년 애들 수업을 하기 시작하니까 캐릭터가 좀 이렇게 이분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 2학년, 3학년 애들 막 AP 가르칠 때는 조금 이제 그놈하고 나이스하다가 애기들 수업을 하면은 호호 막 이런 거 하면은 애들 너무 좋아하고 그러다가 이제 차장 까방에서 이제 고2 수업 들어갔다 호호 이거 하면 애들이 선생님
막 이러면서. 아이들 재밌게 하는 거 중요해요. 재밌게 하는 거 중요하죠. 또 중요한 게 제가 그 어떤 학부모님이랑 통화를 하면서 선생님이 우리 누구에게 굉장히 크게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뭐 말하는 거, 선생님이 살아왔던 이야기, 공부에 대한 가치관, 이게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아이가 너무 선생님을 좋아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생각을 가지면서 아이들을 대해줘야 돼요. 공부는 이렇게 해야 돼. 뿐만이 아니라 부모님한테 이렇게 해야 돼. 뭐 등등등.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수업 후기. 이 친구는 물포자였어요. 이게 제가 이제 남녀 젠더 갈등을 만들려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여학생을 비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통계적으로 여학생들이 물리를 더 싫어해요. 여학생들이 화생을 좀 더 좋아하고. 그래서 물포자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들은 후기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물포자였는데 이제 이거 세종가고요. 3학년 때 자기가 물리를 선택하겠다 라고 한 케이스. 그러니까 사실 물포자면은 다른 과목도 아주 나이 싼 건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물리를 선택한 수준까지 됐다는 거는 완전 바닥이었던 자존감을 제가 이만큼 올려놓은 거지 않습니까? 자존감의 회복에 필요한 거는 응원? 아니에요. 성적이에요. 성적이 나와야 자존감이 생겨요. 그리고 성적은 너를 잘 설득하고 다독여서 되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 강요와 압박을 해야 돼요. 그냥 자꾸 쓰라고 했어요. 여러 번. 그리고 쓴 거 제가 봐줬어요. 네가 성실히 쓴 거. 자, 수업 시간 동안은 칠판에 설명을 하고 그걸 받아 적기만 하는 단방향 수업이 아니라 선생님과 학생의 쌍방향 소통이 가능했던 수업 덕분인 것 같다. 그리고 질의응답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게 다른 데서의 단점인데 제가 그걸 잘 해결해 줬다는 얘기죠. 좋네요. 이 친구가 예쁜데 예쁘고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이제 훌륭한 여학생이 될 거예요. 자, 마지막 수업 후기입니다. 제 홈페이지인데요. 여기 들어가면은 22년도 조절조진한 후기들, 그다음에 뭐 과거 애들, 일반고 애들, 대학교 애들 후기들 다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이걸 보면서 제 수업의 색깔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이런 걸 중요시해서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는구나. 자, 이 친구는 아주 좀 기억에 남는데 왜 그러냐면 그 세종가고를 제가 중간에 수업을 하는데 이제 이전을 했어요. 아우라에 있다가 부배를 갔는데 아우라에서 그만둘 때 마지막 2학년 2학기 프린트가 나가는데 왠지 좀 편지를 쓰고 싶더라고. 아이들이 헤어질 타이밍이니까. 물론 그 걔네들이 다시 다 만나긴 했죠. 그래서 표지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너희들이 성적이 안 나오고 불성실한 이유, 무엇을 극복해야 되는지 좀 잔소리를 썼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날 수업을 빠져가지고 이제 동강으로 수업을 듣고 자료를 엄마가 가져다 줬는데 얘가 그 표지를 보고 나한테 이 후기를 보내준 거예요. 뭔가 이제 이별의 편지라는 걸 본인이 느꼈나 봐. 그래서 친구가 보내주더라고. 그래서 얘가 1년 넘게 하면서 처음에 들어올 때는 40등대였는데 조금씩 올려서 지난 시험은 5등을 했는데 굉장히 좀 사실 드문 케이스예요. 근데 얘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학교 프린트를 계속 다시 풀라고 하실 때 이게 의미가 있나 싶었는데 다른 과목도 그렇게 하니까 점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가장 좋은 케이스예요. 물리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공부는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게 아이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처럼 새벽까지 교재 만드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은 못 본 것 같아요. 얘가 내가 새벽까지 일하는지 어떻게 알았냐면은 그 유인물 점검편을 만들 때 매번 업데이트가 되니까 마지막 업데이트 날짜가 파일에 자동으로 기록이 돼요. 이 친구들이 일요일 아침 9시 반 수업인데 업데이트가 뭐 5시 20분 AM 7시 20분 그러니까 그걸 보고 선생님이 지금 자만적을 만들었구나. 물론 그걸 듣고 선생님 얼마나 게을르길래 이걸 이 시간에 하는 거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열심히 잘 준비를 하죠. 수업 준비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10년, 20년 돼서 완전 전문가라는 생각 말고 플러스 매너리즘이라고 하죠. 10년, 20년 돼서 루틴한 거를 해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what we do in class. 수업 시간에 크게 네 가지예요. 쓰고, 다시 쓰고, 암기하고, 문풀 시작. 그 하이탑 가지고 수업을 하면 하이탑이 일단 메인 자료인데 일단 줄노트 백지가 나가요. 줄노트 백지에다 먼저 해야 될 게 제가 칠판에 쓰는 거 다 써야 돼요. 칠판에 내가
10자를 쓰면 너희들은 11자를 써야 돼요. 왜요? 선생님이 떠드는 것도 있잖아. 너희들 떠드는 것도 써야지. 다 써야 돼요. 싹 다 써요. 손이 아파요. 다 쓰고 나면은 요 다시 쓰고는 뭐냐면은 퀴즈를 미리 나눠줘요. 그리고 퀴즈 답을 한번 써보라고 해요. 그럼 그 과정에서 뭘 해야 되냐면은 필기를 한 거를 컨트롤 C부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배경 지식을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양을 얘기를 해줬고 이 퀴즈는 질문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 답은 뭘 써야 될지 소화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암기의 시작이에요. 똑같이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물었네. 어디가 그런 내용이지? 라는 이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퀴즈를 미리 나눠줘서 암기용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본인이 소화해서 이걸 쓰는 시간을 갖고 나면은 똑같은 퀴즈를 다시 줘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너가 구성한 그 답 있잖아. 그걸 외워서 쓰면 돼. 그럼 하지 않는 게 뭐냐면은 이 퀴즈의 모범 답안을 제가 나눠주지 않아요. 퀴즈를 못 보면 제시를 봐야 되는데 모범 답안을 나눠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유 없는 암기의 시작이에요. 왜냐면 그냥 이 퀴즈 잘 봐야 되는 게 목표니까. 그러면 퀴즈를 못 본 친구는 뭘 해야 되냐면은 영상을 다시 보고 일단 퀴즈를 못 본 친구는 본인이 필기를 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정리할 컨텐츠가 없어요. 뭘 써야 되는지 몰라요. 영상을 다시 보고 필기를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암기용을 다시 채워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확인하는 건 괜찮아요. 선생님 여기다가 이거 쓰면 돼요? 충분해. 많이 썼네. 요거는 이걸 빠뜨렸어. 이거 마저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아이들마다 답이 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코어 내용은 다 일치하겠죠. 그죠? 그래서 누구는 세로줄로 쓰면서 암기하기도 하고 누구는 가로줄로 쓰면서 암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타입은 본인의 취향대로 다시 소화하는 시간을 갖고 그거를 외워라는 식이에요. 이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 암기가 끝나고 나서야 그때부터 문풀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 퀴즈를 안 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학원에서 안 하기 때문에 문제풀이를 하는 동안에도 할 줄 아는 애들만 할 줄 알죠. 그러면 걔는 똑똑해서 할 줄 아는 거야? 아니, 그 전에 들었거든. 두 번째라서 할 줄 아는 거야. 제대로 된 공부는 첫 공부일 때 스텝마다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느낌을 줘야죠. 그리고 나서 몸풀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퀴즈가 안 돼 있으면 몸풀을 들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숙제를 내보내야 돼요. 그래야 숙제를 할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얘기했다시피 이제 오늘 진도 나가면 퀴즈 보고 메인 예제하고 그 다음에 숙제 먼저 풀어라고 한 다음에 다음 주에 질문 애들이 페이지 넘버 부르면 전 이제 그걸 해주는 거예요. 저는 물원, 물투, 일반 물리, 시중에 있는 모든 문제집, EBS, 기출 다 그 자리에서 풀어줄 수 있어요. 저는 그만큼 문제를 많이 풀었어요. 그만큼 수업 준비를 많이 해줬고 원하는 걸 다 해줄 거예요. 자체 교재가 없어요. 왜 자체 교재가 없냐면은 어차피 시중에 있는 걸 다 풀 거거든. 내신 대비 때는. 일반고 애들 데리고 내신 대비하면은 보통 8권을 풀어요. 자체 교재가 있으면은 강사는 자기 교재에 있는 문제밖에 안 풀어요. 그거는 수업 준비하는 강사가 아니에요. 나중에 저도 이제 교재를 만들어야겠죠? 자, 그래서 퀴즈가 이런 식이에요. 제목 빈칸인데 다 서술형이에요. 다 서술형. 배경 지식부터 어떤 스토리로 가는지도 본인이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엄마 이해도 되고 공식도 외웠는데 문제가 안 풀려. 그건 그냥 공부를 덜 한 거예요. 공식을 외웠다는 건 공식을 쓸 수 있다가 아니라 동시에 뭘 같이 써야 되냐면은 상황을 같이 써야 돼요. 상황. 우리 근해 공식 외우면 x는 하고 딱 쓰는데 그 앞에다가 ax제곱 더하기 bxc 이꼴 0일 때 라는 걸 쓸 줄 아는 애들이 잘하는 애들이에요. 자, 그래서 수업 시간에 굉장히 텐션 높고요. 힘들어요. 지치죠. 공부 이렇게 해야 돼요. 학원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우리 애가 할만하대요? 그러면은 더 빡센 데를 보내셔야 돼요. 빡센 단계를 보내셔야 돼요. 제가 일반고 애들 데리고 통합과학도 하는데 방학 때 저랑 통합과학 했던 친구들이 전체 범위의 3분의 1을 소화를 하고 그 범위의 3권을 풀었어요. 그 다음에 내신 대비하는 친구들이 전 시험 범위의 진도를 2타임 만에 마치고 지금 6권을 푼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공부하든 간에 제 수업은 압도적으로 양이 많고 힘들어요. 왜냐면 그렇게 공부시키는 게 맞거든. 아이들 되게 힘들어하겠죠? 그러면은 통합과 지도하는데 물론 화원이 선행이 돼 있는 애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통합 퀴즈를 보면 다 맞아. 야 너는 이 수업을 듣고 있으면 안 돼. 너 이 수업 쉽잖아. 네. 너 선행돼가지고 쉽고 문제도 다 할만하잖아. 네. 그럼 이 수업 듣고 있으면 안 되지. 그럼요. 너는 예비 고2, 예비 고3 수업을 가서 듣고 있어야지. 다른 원 시리즈나 수학을 해야지. 왜요?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은 제한적인데 할 만한 수업은 얻어가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빡센 수업을 해야 돼요. 매번. 너무 빡세고 힘들어. 쫓아가기 벅차. 라는 걸로만 시간표를 채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뭐라도 남아요. 그래서 걔네들 내보냈어요. 상위 그 퀴즈 다 맞는 상위 친구들 너 야 나가. 엄마랑 상의해서 니네 원 시리즈나 수학 들어. 니네 통과 수업들을 그거 아니야. 나머지 애들은 너네들은 외워야 돼. 안 쓰고 뭐하니? 그렇죠. 이제 곧 마치겠습니다. 밸류, 가치. 학생들이 제 수업을 택한 이유는 성적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옳다고 믿는 방법으로 갑니다. 아이들이 나는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아요 라는 거에 10중 8구는 그냥 편한 방법이에요. 이게 더 효율이 좋고 잘 외워진데 들어주지 마세요. 공부는 왕도가 없어요. 무조건 손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특히나 지금 코로나 영상으로 공부하는 세대들이잖아요. 그죠? 마우스로 공부하는 친구들은 마우스에서 손 떼면 아무도 못 써요. 태블릿에 필기하는 것도 저 굉장히 좀 꼴보기 싫어요. 종이에다 써야 돼요. 태블릿에 예쁘게 필기고 다시 보겠대. 다시 안 볼 거면서. 완전 거짓말이에요. 애들 수업 시간에 필기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남자애들은 이 필기를 보통 가져가지도 않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갖고 오지도 않고요. 여자애들은 예쁘게 해요. 예쁘게. 예쁘게 하지만, 아까 분홍색, 연두색은 썼는데 뭐라고 썼더라? 내용은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수업 시간 내내 제가 쓰라고 시키는 거는 뭐냐면은, 외우라고 쓰라고 시키는 거예요. 다시 보기를 기대하진 않아요. 아마 보통은 제가 이 설명하는 동안 유인물도 안 나눠줘요. 왜 안 나눠주냐면 어차피 엄마들 안 보거든요. 필기 하셔도 사실 소용이 없는 게 내가 열심히 잘 필기랑 정보를 담아갔다고 우리 애가 성적이 변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은 최성훈이한테 수업을 보낼 것인가. 이게 주제잖아요, 사실은. 자, 중요한 가치가 세 가지. 언제나 깊이와 완성도 우선. 진도에 쫓기지 않고 질문에 응하는 것이 우선. 여기까지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단 한 번도 그렇게 수업하지 않아요. 물론 내신 대비하는 동안에 뭐 진도가 쫓기는 상황도 절대 발생하지도 않아요. 언제나 깊이와 완성이 먼저예요. 자,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 저학년이라서 평균이 낮으면 더 오래 걸리나요? 그건 아닙니다. 이 수업의 평균 학년이 높든 낮든 나랑 오늘 3시간을 하면 도착해야 될 수준, 해야 될 숙제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너희들이 부족해서 성취도가 낮아? 그럼 다시 들어야 될 사람인 거고, 너희들이 이제 두 번째 들어서 성취도가 높아? 그럼 이제 무브온 할 수 있는 거고. 6학년 위주가 되든 중2 위주가 되든 수업의 강도랑 난이도는 똑같아요. 학년과 상관없이 들을 만하니까 와서 앉은 거잖아요. 그죠? 보통 왜냐면 고학년 엄마들이 저학년 애들은 수업을 같이 하면 이제 그런 걸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뭐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못 따라가요. 어쩔 수 없죠. 참고 견뎌야죠. 두 번째 잘하겠죠. 아이들을 믿지 말자. 이거 아주 중요해요. 특히 내가 매시간 퀴즈를 보지 않는다면은 애들이 이렇게 공부를 안 하는지를 자꾸 까먹을 거야. 이해했니? 네. 이거 5%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마음 같아서는 20번을 쓰라고 시키고 싶거든요. 근데 그거는 완전 미친놈 소리를 들으니까 그만큼 안 하는 건데 5% 정도 알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시 손으로 쓰라고 하면 못 쓰고 내가 문제를 풀어주고 나서 지금 풀어봐 해도 어차피 못 풀어요. 그래서 다시 해줘야 돼요. 심지어 똑같은 문제를 다음 주에 퀴즈를 봐도 못 풀어요. 왜냐하면 복습을 전혀 안 하니까. 아이들은 정말로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수업 시간 안에 어떻게든 쑤셔놓고 반복을 해줘야 돼요. 수업을 구성할 때 내가 오늘 5만큼 아이들 학습을 시켜야지. 일단 3은 내가 여기서 해주고 요만큼 숙제야 너희들 복습해야 돼. 이거 그냥 버리는 거예요. 무슨 과목이든 어느 학원이든 이거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이것도 이제 없어질 마당에. 그래서 애초에 3 수업 시간에 무조건 쑤셔 넣는다. 다 써야지 간다. 외워야지 간다. 퀴즈 못 외웠으면 다시 외워라. 또 뭐 이어지는 이야기지만 복습을 하지 않는다. 수업 시간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중요해요. 애들 복습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정말 공부를 잘하는 그 전교 1등 1, 2, 3일도 복습 안 해요. 복습 안 하니까 걔는 제 수업이 더 좋은 거예요. 왜냐면 수업 시간에 다 해결을 하게끔 해주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이것만 결석만 안 하면 되니까. 이 연가고 다니는 애들이 그 금토일에 학원을 총 안 쉬고 다니면 10개를 다닐 수가 있어요. 금금, 토토토토, 1111. 근데 실제로 보통 한 7개, 8개 정도를 등원을 해요. 근데 정말로 결제한 학원은 그 이상이에요. 왜냐? 가진 않지만 동영상 시청해놓고 자료는 받거든요. 자료는 왜 받아요? 안 풀 거? 왜냐면 저기가 누가 다니고 잘한대. 얘네들 거기 지금 다 다니고 있고 걔네 자료 다 갖고 있어.
나만 없으면 불안하잖아. 엄마가 결제를 해줘. 어차피 안 볼 건데. 딱 이런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학원은 물리를 평균 이제 2.5개를 다닌다고 표현하는데 등록을 해놓고 실제로 가는 거는 하나거나 아니에요. 근데 이 최상위 친구가 거기를 현장을 가서 수업을 듣겠다는 거는 선생님이 내 수업을 낭비하지 않는 수업을 해준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제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그 조조조진한 애들 전부 다 제 수업 현장 와서 듣는 친구들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이제 Q&A를 할게요. 주로 묻는 거 먼저 할게요. 아이가 못 따라가면 어쩌나요? 처음 공부하면 성취도가 낮은 게 정상이죠. 그냥 애쓰면 되는 거예요. 못 따라간다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애써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못 따라가면 뭐 클리닉 따로 하나요? 그런 거 없죠. 이 수업의 강도는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복습을 할 수 있는 영상이 있고 퀴즈를 똑같이 보면 돼요. 남들도 다 할 수 있고 우리 아이도 할 수 있어요. 반에 다른 애들은 몇 학년인가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평균 학년과 상관없이 수업의 난이도와 강도는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만큼을 소행해내야 내가 너를 다음 단계로 올릴 거야 라는 상황이에요. 자, 물 1의 미적분 절대 필요하지 않아요. 절대. 물 2의 미적분 안 필요해요. 모든 경우에서 미적분 필요하지 않아요. 루트 제곱근 정도는 알아야 돼요. 2차 방정식이랑. 자, 쉬운 반, 심화 반은 없나요? 우리 아이한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쉬운 반으로 넣어야겠어요. 선생님, 우리 애가 조금 쉽다는데 더 심화 반은 없나요? 얘기했잖아요. 수업의 강도 난이도는 정해져 있다니까요. 성취도가 낮냐 높느냐의 차이고 높으면 그 다음 단계 무브온이에요. 그리고 쉬운 반 찾아가면 안 돼요. 고생해야 남는 게 있다고 했어요. 자, 개념 정리 가고 싶어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개념 정리는 어느 타이밍에도 하지 않아요. 무슨 뜻이냐면은 못하는 친구는 개념 정리를 해도 어차피 문제를 못 풀고요. 잘하는 친구들은 개념 정리가 필요 없는 상황이에요. 보통 어머님들이 개념 정리가 하고 싶다는 요구사항은 5개념 때문에 그래요. 5개념. 5개념은 어떤 방식으로 잡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끔 이제 아름아름해서 연락이 오는 고3이 있어요. 수능 보기 한 2달 전, 3달 전. 선생님 클리닉 4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4번 만에 무슨 변화를 보겠다고? 변화가 있거든. 그때 하는 게 뭐냐면은 이미 예를 들어서 뭐 의대에 가는 친구들이야. 물 1을 선택했어. 물 1을 거의 다 맞거나 하나 틀리는데 아이가 옛날에 연각을 준비했던 친구라서 뭔가 더 완벽하고 싶은 거야. 압도적으로 완벽하고 싶은데 뭔가 좀 찜찜하대. 자기가 인강 다 들어봤대. 그치. 시중에 있는 인강 다 들어봤고 뭐뭐 했는데 이것을 클리닉을 해달래. 이 5개념은 어떻게 잡는 거냐면요. 새롭게 정리를 주는 게 아니라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너가 가장 불안함을 느끼는 파트가 어딘데? 연력학이 그렇대. 연력학 5개만 가지고 갔어요. 기출 5개. 5개를 나한테 풀어봐. 내가 너보다 물리를 못하는 친구야. 나한테 한번 설명을 해볼래? 설명을 하더라고. 선생님, 기억은 이래서 참이고요. 니은은 이래서 참이고요. 지그은 이래서 거짓입니다. 답은 뭐? 그래, 맞아. 근데 니은이 참인 이유가 그게 아니야.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니은이 참인 이유는 그게 이유가 아니라 이렇기 때문에 참이 되는 거야. 5개념은 이렇게 잡아야 돼요. 아이들이 이제 과거 애들이 지금 이제 시험 기간 다가오고 있으니까 카톡으로 막 질문이 들어와요. 사진 찍어서 선생님 이거 풀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풀이를 이렇게 써서 보내주냐? 지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얘한테 너는 뭐라고 생각하는데? 라고 먼저 물어요. 이거는 T1이 T2보다 크다고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뭐뭐 하잖아요. 아니지. 이러이러 하잖아. 그렇네. 그래서 본인이 찾아가는 거예요. 뭔가를 풀어달라고 질문했을 때는 이건 이렇게 풀고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게 해주는 게 아니라 네가 갖고 있는 5개념을 들어줌으로써 찾아주면은 본인이 알아서 결합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수업을 하면서도 이제 뭐 역학 문제를 풀 때 선생님 저거는 왜 저렇게 써요? 너는 어떻게 쓰고 싶은데? 수업 시간에 애들한테 물어봐요. 이렇게 해요. 그럼 너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할 거야? 본인이 자꾸 이렇게 디깅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가르쳐줘야 의미가 있어요. 안 그러면 어차피 똑같은 질문 또 하게 돼요. 이렇게 지도하다 보면은 시간이 조금 지체되겠죠. 근데 아이들은 이렇게 하는 것도 좋아해요. 개념 정리는 어느 순간에도 필요하지 않고요. 5개념은 들어주는 걸 해야 돼요. 근데 모든 애들 거를 다 들어줄 수는 없으니까 퀴즈를 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퀴즈 안에 이게 생각 없이 외운 건지 그냥 스토리랑 배경을 알고 외운지가 어차피 종이 안에 다 보여요. 왜 보이느냐? 제가 이제 고대에서 일반 물리 1300명이 보는 그런 시험에 모범 답안
채점 기준 그런 거 만드는 거 제가 했어요. 모범 답안 끝판왕이에요. 심층 수업을 가장 최상이라고 어머니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조진한 친구들 중에서 저희가 심층 수업 딱 4번 만에 3군데 다 합격시키는 애 있어요. 그 심층 수업은 방대한 컨텐츠를 문제풀이와 정리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친구랑은 탁탁탁 집어서 실전 구술만 계속했어요. 실전 구술. 네가 알고 있는 거랑 말로 할 줄 아는 거랑은 달라. 네가 연가고 출신인데 문제를 못 풀겠니? 썰은 못 풀잖아. 구두로 해야지. 구두로 하다 보면은 암기 기반의 물리가 되면은 이유가 논리가 안 맞아라. 그런 것들 피드백 해주는 거. 이제 심층 수업도 이제 뭐 그렇게 하죠. 자,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 물리의 모든 거 최성원 여기다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그래도 실시간 스트리밍이라서 질의응답도 좀 해결해 드리고 싶어요. 줌의 채팅창이 지금 열려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유튜브에도 채팅창이 열려있는 상황인데 두 군데 모두 질문이 따로 없네요. 어머님들 제가 연락처를 이 줌에다가 올려드릴게요. 이거는 개별적으로 따로 질문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애가 좀 부족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질문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자로 우리 아이는 어느 학년에 뭘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준비했던 내용이 대부분의 아마 대답이 다 됐을 텐데 그래도 질문하고 싶으신 거는 이제 여쭤보시면 돼요. 일단 스트리밍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채팅창에 질문 없으니까 우리 현장에 오신 분들과 미팅 짧게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